윤석열 이번 형사사건의 사건 번호는 2025 고합 129로 이제 사건 번호가 지난 1월 말에 이미 사건 번호는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검사 12명의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낯익은 이름이 하나 나오네요. 이찬규, 그리고 조재철, 유명국, 진종규, 최윤영, 김수길, 박대한, 송성광, 신영민, 양창규, 서성광, 정기훈. 그런데 이 이찬규 검사는 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아닌가요? 이 사람? 뭐 안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지금 12.3 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부장검사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친윤으로 분류되는 유일한 부장검사예요. 여기 있네요. 이창규. 그래서 이제 최순호나 뭐 최재순 부장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제치고 지금 이제 이찬규 부장검사가 지금 사실상 공소유지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이찬규 검사는 사실상 친한계가 아니고 친윤계 쪽입니다. 그래서 친윤계 그 검사가 공판 팀장을 지금 공소유지 책임을 맡고 있다는 차원에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특히 이창규 검사는 그 내란 직후에 김용현과 비밀 통화를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창규 검사 자체가 내란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그 자체로 사실상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너무 뭐 우리가 이제 고양이 뭐 한테 생선을 맡긴다고 그런 비유도 하는데 이창규 검사는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이제 서성광 검사라고 있어요. 여기 12명 중에 서성광 검사. 이 사람은 이재명 대표 그 선거법 항소심 사건 있죠. 거기에 판결문에 이름이 나옵니다. 이마랑 옆에 이름 나오죠. 이 서성광 검사가 바로 이재명 선거법 사건 공판검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이 사건을 쭉 한번 그 기록들을 좀 보면은 검찰이 고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소장을 조작하면서까지도 이재명 대표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여기에 윤석열의 공소유지를 또 담당하고 있는 이런 또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창규 검사 프로필이죠. 73년생이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입니다. 그리고 서울대선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네요. 공안부 계속 있었군요. 공안부죠, 공안부. 공안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거라든지 내란죄를 이제 수사하는 거는 뭐 이렇게 공공수사 일부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직제상으로 볼 때 이창규 부장검사가 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 자체가 뭐 이상할 것은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12.3 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까지 해서 유일한 이제 친윤 검사가 이찬규 이 부장검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과연 제대로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할 수 있을까? 특히 여기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의 공판검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부적절해요.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증거를 조작하거나 진실보다는 결론을 내려서 뭔가를 몰아가는 스타일의 검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2.3 계엄 그 내란죄의 그 갖고 있는 이제 역사적인 이제 의미를 생각했을 때 그 사건의 그 공소유지를 담당하는데 사실 적합한 인물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이창규 검사가 그 당시에 내란 직후에 12.3 내란 직후에 김용현과 통화를 한 사실이 지난번에 국조특위 과정에서 드러났죠. 그럼 좀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12.3 계엄 직후에 경찰이 제일 먼저 그 수사 의지를 밝혔고 김용현에 대해서 출국 금지도 경찰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수사 주도권을 쥐고 나갔으면은 사실 지금의 이제 뭐 수사권 논란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경찰이 이제 김용현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하고 수사의 의지를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뒤늦게 검찰이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김용현이 가장 핵심적인 이 공범이고 피의자인데 경찰이 김용현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뒤늦게 들어가서 인터셉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용현한테 급하게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방부 김선호 차관을 통해서 김용현의 이제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그 뒤에 김선호 차관이 이제 당시에 김용현이 가지고 다니던 이제 비아폰 번호를 알려줬고,
그 번호를 가지고 이제 대검 관계자들이 김용현하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김용현 출두 직전에 통화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창규 공안 1부장입니다. 그렇죠. 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경찰에다가 수사를 맡기면 되는데 왜 다급하게 이렇게 심야에 김용현하고 연락을 했을까? 그리고 이런 조율 작업의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공소유지 팀장인 이창규 부장검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3명의 부장검사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이창규 또 부장검사한테 김용현하고 통화를 해보라고 했을까? 네. 그것은 12.3 계엄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간부들 중에서 윤석열 사단에서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창규였기 때문에 네. 통화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윤석열의 공판 네. 검사로 등장해 있다. 네.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 국조특위 당시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서 이 내용이 좀 나옵니다. 네.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2월 6일 날 김지현 수석께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적이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날은 김용현 씨가 자진 출석하기 전날입니다. 네. 기억을 되살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고요. PPT를 봐주시면요. 믿을만한 소식통에 받은 제보입니다. 경찰이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신청하자 20시 15분에 심우정 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김용현의 번호를 묻습니다. 20시 37분에 김선호 차관은 비화폰을 심우정 총장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창규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이 김용현에게 2차례에 걸쳐서 검찰에 출석을 회유합니다. 이때 피의자 김용현이 이창규 1부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통령과 통화 후 말하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김용현 전 장관은 이진동 대검차장과 통화를 하고 새벽 1시 30분에 자진 출석을 합니다. 즉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셀프 출석의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비화폰 서버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윤석열 씨의 지시에 따라 비화폰 서버를 관리자에게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 지시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럼요. 좋습니다. 그러면 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불출 대장을 제출하지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 보안 장비입니다. 보안 장비가 아니라 본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비화폰 서버 관리자가 차장이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삭제할 수 없다라고 버텼다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비화폰 서버는 비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삭제가 아니라 정확한 비화폰 서버에 대해서 저도 알 만큼 아니까요.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 증인 선서를 상임위 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또 따질 겁니다. 예.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증인을 했다라고 하고 거짓말을 한 게 바로 증인입니다. 예,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에게도 비화폰을 지급한 적 있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확인을 못합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건 확인을 못한다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서 총리 장관 비화폰 전화번호 목록까지 장관들에게 경호처가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 제가 알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김용현이 그 비화폰을 가지고 그 검찰 수뇌부하고 그 심야에 자진 출두하기 직전에 뭔가 긴밀한 협의를 했고 이 과정에 윤석열이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비화폰 서버 또는 비화폰을 이제 확보를 해서 그 포렌식을 하게 되면 검찰의 이제 사전 개입 여부가 이들 내란 세력들하고의 내통한 사실들이 좀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에 가로막고 있는 김성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영장을 지금 검찰에서 지금 반려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그런 이제 맥이 다 있는 건데 지금 가장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이 김성훈을 심야에 자진 출두시키는 과정에서 내란 세력과 긴밀히 협의를 했었던 이 검찰 관계자
중에 한 명이 이창규 부장검사예요. 네. 그 이창규 부장검사가 오늘 보니까 공소유지팀장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명의 검사가 그 조재철 검사라고 있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줄리 사건, 김건희 씨 관련 줄리 사건의 초기에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네. 왼쪽이 조재철 검사죠. 네. 나중에 이마랑 검사가 이제 이 역할을 하게 되죠. 네. 이 조재철 검사는 지난 2022년 8월에 더 탐사 압수수색, 줄리 사건을 위한 더 탐사 압수수색 당시에 영장을 청구했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조재철. 네. 그렇죠? 조재철 검사.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사냥개 역할을 했었던 검사들이 지금 대거 네. 윤석열 그 내란죄에 대한 이제 그 공판 검사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자, 그래서 어떤 검사들이 지금 이찬규, 조재철, 뭐 서성광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윤석열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친윤 검사들이 이렇게 포진돼 있다. 네. 이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